이번 시즌 벌써부터 이정우를 통해서 새롭게 MLB를 보기 시작하신 팬들도 많아진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스프링 트레이닝 공식 중계는 현지 시간 3월 9일 오클랜드와의 경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실 스프링 트레이닝 중계는 모든 경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입니다. 사족을 붙이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중계는 홈팀의 중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여러분은 이미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 중계를 보셨을 것이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팀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원정 경기를 중계하지 않지만 이번 시즌 다저스는 스포츠넷 LA를 통해서 스프링 트레이닝의 모든 경기를 중계합니다. 왜냐고요? 왜는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의 스프링 트레이닝 시설에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중계하는 그런 수준의 중계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측에서 중계 장비 전체를 보내야 하고 중계진도 현장에 파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과정입니다. 2024 시즌 메이저리그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양키스의 경우 17경기,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26경기를 중계하는 데 비해서 샌프란시스코는 현지 시간 3월 9일부터 시작되어서 단 6경기만을 중계할 뿐입니다. 양키스는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의 이름이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라는 것에서부터 이 구장이 양키스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해보면 이게 마이너 구장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구장이고 당연하게도 자체 중계가 가능하게 지어진 구장입니다. 그리고 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들 뿐 아니라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팬데믹 이전 중계방송 일정과 중계진을 축소했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더니든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TD 볼파크는 로저스의 의지와 상관없이 메이저리그 중계가 가능한 시설을 가진 구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 사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로저스는 아예 스포츠넷을 통해서 블루제이스의 중계와 컨텐츠를 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프링 트레이닝까지 거의 전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저스 이야기도 해볼까요? 다저스는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의 전 경기를 중계하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모든 경기에 중계 인력을 파견해서 다저스의 중계진을 통해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시리즈에도 인력을 파견해서 샌디에고와의 시리즈뿐 아니라 키움 및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역시도 모두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저스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정우 선수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두가 길어졌으니까 중계와 구장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정우의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타구 속도나 발사 각도 같은 자세한 정보가 디테일하게 제공되는 경기는 원정 경기들이며 홈 경기에서는 디테일한 정보가 아직 잘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사용하는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인 스코치데일 스타디움이 위의 예로 든 양키스나 토론토처럼 구단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는 메이저리그 중계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장비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이야기 드리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9일부터 시작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중계는 그 후로 3월 16일, 19일, 23일, 25일, 26일 이렇게 총 6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MBC 스포츠와 푸보를 통해서 중계될 예정이고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 경기들은 중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정규 시즌 경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홈팀의 코멘트와 원정팀의 코멘트를 둘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는 보통 홈 원정 중계진이 모두 중계를 하지 않고 두 팀 중에 홈팀 중계진의 코멘트만 나가고 원정팀 중계 같은 경우도 이걸 받아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냐고요? 아시면서 돈이 더 많이 드니까요. 6번의 중계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무래도 25일과 26일 경기가 될 예정인데요. 이 두 경기는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이 아니라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베이 에어리어의 두 팀인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스프링 트레이닝의 마지막 두 경기를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홈앤드 어웨이로 치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에게는 이 두 경기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베이 에어리아의 팬들에게 야구하는 이정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2018년 토론토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마지막 두 경기를 몬트리올에서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몬트리올 선수로 뛸 당시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던 게레로 주니어를 팬들 앞에 선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등장한 게레로 주니어는 2018년 스프링 트레이닝의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정말 오랜만에 몬트리올을 야구에 열광하게 만들었고, 이 경기를 본 토론토 팬들에게 2018년은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스프링 트레이닝의 마지막을 메이저리그 홈구장에서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고, 이 경기에서는 보통 팬들이 기대하는 선수나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 그리고 팀 최고의 유망주들을 메이저리그 팬들 앞에서 쇼케이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정우 선수는 19일 캔자스시티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애리조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 트레이닝 선수단 이동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며칠을 잡고 준비해야 되는 데다가 세크라멘토에서 치르는 경기까지 포함하면 시즌 전 노컬에서 3경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단 장비 포함 메이저리그 스태프 및 선수단이 일찍 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정우 선수를 보러 3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애리조나에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미 이정우는 팀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뒤라 헛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 가시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가장 최근 예로 2022 시즌 키쿠치는 여러 훈련을 더 하기 위해서 선수단과 이동하지 않고 더니든에 남아서 일주일 정도 더 있었고, 키쿠치의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젠슨도 선수단이 떠난 뒤 며칠 더 남아있다가 토론토로 따로 출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선수에 따라서 그리고 구단 사정에 따라서는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에 조금 더 길게 머물러 있다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스코츠데일 구장을 스프링 트레이닝 시설로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본격적인 경기 중계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10경기 전후로만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단이 100% 관리하는 시설도 아닌데다가 야구 전용 구장도 아닌 다목적 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곳에 전용 중계 시설을 설치할 이유도, 그렇다고 NBC와 같은 방송국이 스프링 트레이닝 초반부터 시청률도 잘 나오지 않는 중계를 위해서 방송 장비와 중계진을 보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방송 장비와 방송 인력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NBC가 이들의 숙식비 및 중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추가 비용 역시도 다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만약 중계를 하더라도 최대한 후반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올라오고 그나마 조금은 더 의미가 있는 경기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계진을 보내는 것이죠. 갑자기 뭔 이야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하고 싶기도 했고 사실은 다른 종류의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초반 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2개의 주제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를 통해서 새롭게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한 분들이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